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날씨는 좀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름인가 그렇습니다.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느 때보다 이제 세상살이가 혼란스럽고 심한 다사다난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씨마저요, 그러니까 일기마저 사상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날씨다. 사람이 사는 세상살이도 다사다난하고 혼란스러운데, 일기마저 또 거기에 걸맞게 요란스럽게 아주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도 더 다사다난해지고, 일기도 이제 기온 변화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점점 날씨도 극한 상황으로 가고,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도 지금의 우리가 역사상 이렇게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나요? 경제 상황도 극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보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희망스러운 보도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극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은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극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살이 다사다난한 것도 극한 상황, 일기 날씨도 극한 상황, 경제도 극한 상황, 살아가는 모든 다른 것도 극한 상황. 그렇게 이제 된 것이 참 어떻게 왜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이 말이요, 이제 지방에 이제 마을이 있던 게 없어지고 지역의 마을이 소멸하는 것처럼 전 세계도 앞으로 소멸하는 국가도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것도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역이 없어져 가지고, 마을이 하나 없어 가지고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마을이 소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도 소멸하는 국가도 도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소멸하는 국가가 생깁니다. 그게 결국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경쟁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된다. 모든 것이 그래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서 동식물도 환경에서 극복하지 못하면은 소멸합니다. 멸종이 됩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서, 동식물 세계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소멸하고 멸종이 되는데, 그 원리가 동식물한테만 그 원리가 이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들이고 국제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극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걸 동식물에서 비교하면 멸종이라고 얘기하죠. 소멸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나는 소멸하면 안 돼. 나는 멸종되면 안 돼. 거부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인구 증가, 환경 파괴에서 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구 증가,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 환경 파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참여를 하라.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하라. 서명을 하라. 해도 그 국민들이 반대한다 하지 마라. 거기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 지금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거기 서명할 수 있나? 반대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의 섭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환경 개선의 의지를 굳게 갖고 환경 개선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경 개선에 서명을 하고 서명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하고 동참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신 가입을 해주고 서명을 하고 자연을 극복해 주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이 하지 않으면은 자연의 섭리가 대신 해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게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극한 상황이 이렇게 오는 것도 그 자연 섭리가 사람이 자연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대신 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게 자연재해입니다. 그게 지금 자연재해가 이 정도지만은 앞으로 이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심해집니다. 그럼 사람이 자연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소멸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자연 환경이 나빠지는데, 나빠져서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연이 거부한다고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연 섭리가 대신 해주게 된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제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 당하기 전에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안 된다.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화석 연료 이런 걸 전부 다 앞으로 몇 프로씩 전부 다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반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돈도 없다. 반대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소멸 국가도 생기고 소멸 국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이 이제 자연재해로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 종말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재해가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소멸 국가가 생겨가지고 국가가 없어지든지 사람이 줄어들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없다. 그러면 이 환경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온도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환경을 파괴시키는 탄소 배출량도 제로, 생활 폐수도 제로, 생활 폐기물도 제로, 모든 것이 제로 되기 때문에 환경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 우리가 500년, 1000년 전에 그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재해도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잖아요. 지금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120세. 내가 죽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내가 죽지 않나요? 날이 가고 때가 되면은 자연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사람이 누구나 평생 살고 싶잖아요. 나는 좋은 것을 거부한다. 되나요? 언젠간 죽습니다. 나이 먹으면은. 이 자연 환경도 파괴되면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뭐 입에도 담지 말라. 아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각인이 되고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도 그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 회의를 할 때, 그게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치가
일치가 되지 않는 의견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의견도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볼륨이 너무 강하나? 의견 일치도 너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 국제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일치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국제사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의견 일치가 잘 안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 그래서 솔직히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이런 것도 그것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변동이 올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가지고 가정 살림도 해야 돼요. 가정 살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뭐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1%, 2% 정도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아유 이때 또 융자를 해가지고 집을 왕창 사야지. 그러다 보면 또 요즘 같이 이런 고통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 파괴가 안 될 때는 가능하지만은 지금의 모든 것이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도 극한 상황, 경기도 극한 상황, 물가도 극한 상황, 모든 것이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레드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하나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고리 한자 써가지고 환경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황구라고 합니다. 황구시보라고 하죠. 그 신문사의 이름이 세계 일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저기 중국에서는 항부라고 그래요. 세 개를 갖다가. 그러면 고리 한자에다가 둥글 구자. 이 세 개는 둥글잖아요. 지구가.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환경, 국가, 사람, 물가 이런 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하고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서 별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면 다 극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라. 탄소 배출량을 몇 프로까지 줄여라. 뭐 해라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반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 사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미완성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자체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여론화 하는 것도 듣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길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정말 평생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변수로 튀어나올지 무색합니다. 이게 다 고리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국제 금융도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금융 질서를 좌우하듯이,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만일에 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개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별건으로.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도. 그러니까 환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환금융이라고 합니다. 그걸 새로운 신조어로 얘기하면 환국제금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기로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